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저 국고초 5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 국고초 올해 마지막 시간이네요. 한 해가 이제 정말 빨리 갔습니다. 증시 입장만 보면 그래도 참 좋은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해에도 이 증시, 이 강한 증시의 어떤 분위기는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또 대상도 수상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도 많이 받아서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국어초 5부는 미국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주식 그리고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도 보합이었고요. 나스닥도 보합, S&P 500도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이제 등락은 좀 있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거의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고 S&P 500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죠. 네. 다만 이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올랐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를 보였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있었죠. 이런 자리들이 뭐냐면 AI 버블 이슈가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요.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아니라, 그죠? 급반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 11월과 12월에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큰 건 사실이지만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특히 나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버블에 대한 우려는 아직 조금 이르다. 이렇게 그 악재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 지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S&P 500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 흐름을 쫙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강한 거는 좀 많이 눈에 안 띄어요. 뭐 엔비디아가 한 1% 올랐다. 뭐 브로드컴이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쪽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룹 인수로 해서 일단 조금 더 좀 올랐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에 보면 중국의 H200 수출 기대감이 이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던 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좋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등 후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한 2%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뭐 전고점 때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야, $500를 넘을 거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소폭 상승을 하고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 보기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AI 버블 이슈로 우려로 해서 이렇게 급락을 보이게 되면 아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20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정고점은 한 7,500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지금 당장에는 절정, 피크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AI 버블에 대한 이런 AI 버블 뭐 인정은 좀 하면서도 지금 버블이 터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변동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빠지진 않았고요. 예, 일단 조만간에 또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매주 봐드리고 있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해 4월 달부터 해서 또 엔비디아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 장기 투자. 이게 $200 정도 왔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솔직히 $200 부근에서 가격적으로 큰 매력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상대적으로 좀 죽었고, 그죠? 그리고 최근 이번 주는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칩 설계 업체인 그록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8조 정도 됩니다. 기대감이 스물스물 좀 부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200 새해 연초에는 $200 돌파 가능성이 이제 뭐 가장 또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지난 9월 첫째 주 국고처 방송에서 다른 반도체는 이미 그 전에 바닥을 잡아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월 첫째 주에 장기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대략 한 $1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30 정도. 지금은 250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300 부근에 와 있습니다. 주가가 벌써 120% 올랐어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잘 갖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뭐 3대 이 메모리 업체들이 전부 다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간밤에 조금 쉬기는 했지만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면서 출시가 3.0 이게 정말 이슈가 됐죠. 브로드컴이 주가가 좀 올랐다가 최근에 일단 내년도 특히 내후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불확실한 이런 뷰를 좀 내놓으면서 주가가 이제 시장이 실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300 초반은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대략 한 $320 정도 수준에선 저점을 만들고 있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알버말. 네, 리튬 관련한 알버말. 리튬 관련한 뭐 리튬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알버말. 이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8, 9월 달 리튬 가격이 앞으로 일단 바닥을 치고 오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80도, 거의 90위안도 이제 넘어왔죠. 그죠? 예. 일단 리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재고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에서 $90, $100, $120, $130, $140, $15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 고점이 $300가 조금 넘거든요. 저는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 빠지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증시도 뭐 사실 특별한 거는 없었다. 요 정도 한번 좀 정리하고요. 오늘 저희가 우선 상담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주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우선 상담 HD 한국조선에 이것도 최근에 조금 좋지는 않아서 상담 신청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국내 증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사실 지수는 조금 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견조하게 쉬고 있습니다. 흐름이 깨지거나 추세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였습니다. 24년에는 꼴등이었거든요. 중국과 더불어서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등입니다. 1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어떨 것 같아? 2026년은? 2026년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하반기까지는 여기서 전망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2026년 상반기 증시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지난 6월부터입니다. 6월 초. 그죠? 예. 올해 4월 저점은 대략 한 2,200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 6월 달에 대략 한 2,600, 700선 넘어서면서 이제 3,000 넘어섰고 3,500 넘어섰고 그다음에 4,000에 와 있고요. 4,000단에서 지금
숨 고르기가 약 2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과거 흐름 같았으면은 깨졌겠죠, 이렇게. 그죠? 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견조하게 두 달을 거의 4천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어떤 보상은 새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을 잡을 것이다. 위든 아래로든. 그 방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지금 현재 기간 조정 받는 거. 자, 그 방향은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직전 라인이 대략 한 4,226포인트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허물고 새로운 역사를 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전날에 한번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흐름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얼마? 69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690조. 예, 690조. 자, 우리 삼성전자 5만 원대 시작할 때는 300조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690조대 올라왔어요. 전날에 5%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시총이 400조대로 올라왔습니다. 1.8% 올랐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빠진 종목군들 많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수급이 좀 붙고 그래도 사실 잠잠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붙었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원 블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블럭이 4칸이 이건 강하게 메이저 수급이 붙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블럭이 3칸이 있다. 이거는 자금이 좀 빠졌다라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한 25위, 30위 안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전날에 삼성전자가 1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요. 그다음에 SK스퀘어,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에는 뭐 중간 지주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근래 들어서 대략 10만 원 아래에서 10만 원 중반 넘어온 이후로 약 2주 동안 우리 쉬는 날도 좀 있었으니까 2주 동안에 보면 수급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1,300만 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근래 들어서 또 가장 많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좀 SK하이닉스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도 어제 한 120만 주 정도 사들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노무라 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 제시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88만 원까지 좀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피크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년 어딘가라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좋았고요. 그다음에 SK스퀘어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 SK스퀘어 주식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와 동행하겠죠. 근래 들어서 조금 숨고르기가 좀 있었지만 자금은 약하게 조금씩 들어오다가 전날에 또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랑 거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죠. 현대차는 차트도 한번 좀 길게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기적인 전망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올해 놓고 보면 대략 한 17만 원대에서 지금 3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로보틱스 쪽으로 현대차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점수도 좀 줘야 되고 무게도 좀 두고 봐야 될 것인데 어찌됐든 그 기대감에 사실 12월 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이때 급등할 때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3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때서부터는 자금이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거나 관망하고 있는 거죠. 전날에도 좀 빠졌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현대차는
조금 더 수급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 대략 한 25, 26만 원 정도. 요 정도 가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920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올 한 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저점이 올 한 해 얼마였냐면 650선에서 저점 만들었고요. 그때서부터 뭐 차분히 올라와서 물론 코스피 상승이 더 컸죠. 코스닥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근래 이제 900을 넘었었고 900을 넘었다가 밀렸다가 뭐 코스피 4천 위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자, 사실 코스닥이 우리가 이제 1000포인트, 1000스탁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뭐 사실 뭐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26년 증시도 모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도 950선을 뭐 1월 중에는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그룹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알테오젠이 한 2% 전날 올랐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좋았어요. 한 6% 정도 올랐죠. 리가캠이랑 코오롱 티슈진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수급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수급이 좋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ABL 바이오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D&D 파마텍,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뭐 삼천당 이런 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금 뭐 거의 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올려주고 있죠. 지금 전날에 개인들이 33만 주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들은 외국인들이 어제 한 17만 주, 그다음에 기관 투자도 한 16만 주 정도 그죠? 매수가 있었습니다. ABL 바이오는 코스닥에서 바이오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어차피 거래소로 가고. 자, ABL 바이오가 이렇습니다. 제가 2024년에 바닥을 잡아드리고 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20만 원. 근데 아직 끝은 아니죠.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라인에서 시총 1위로 갈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좀 좋은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도 ABL 바이오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코오롱 티슈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에서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는 주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가 한 차례 올라와서 30만 원 찍고 좀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근래 잘 보시게 되면 지난주부터는 매수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래량으로는 아래쪽에서 좀 판단하기 힘든 자금들이 스물스물 어디 24만 원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매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4만 원대에서는 그죠?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또 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날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좋았었던 종목.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BL 바이오, 그다음 코오롱 티슈진, 그죠? 코오롱 티슈진도 아직 흐름이 끝나지 않았죠. 그다음에 D&D 파마텍, 그다음 반도체 쪽에서 이오테크닉스하고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삼천당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선 자금이 좀 몰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2026년 사실 2026년에 우리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자, 어떤 종목이 사실은 뭐 한 해를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끊어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이냐 뭐 순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첫 번째는 아마 반도체가 될 겁니다. 올해 제가 반도체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 밑바닥부터 정말 오랜 시간 밀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5만 원대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도 좀 쉬었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반도체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2차 전지가 올해 제가 바닥을 말씀을 드리고 발바닥부터 주가가 2차 전지들이 보통 많으면 한 100% 좀 넘게 올랐었고 좀 못 오른 종목들도 한 50% 이상은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거는 그건 한 150%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죠, 2차 전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들은 야 이제 끝난 것 같아. 그죠? 좀 전에 뭐 어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추가 악재도 좀 있고요. 이건 좀 살펴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전 다릅니다. 저는 내년도 2차 전지 사실 여기서 정말 올해 정말 많이 올랐다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지 않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턴어라운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눌려 있는 거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정책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저금리에 그리고 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또 내년 또 JP모건 헬스케어 또 추가적인 이벤트들 그리고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적정 밸류를 정말 잘 받고 있습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이 순간순간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주도하거나 아니면 좀 쉴 때 움직이는 뭐 이런 흐름을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세 가지 축이 사실 시가총액 상위 라인의 삼각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이제 다른 섹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내년도에도 좀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월장에 반도체가 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 있을까? 상당히 높죠. 그렇죠? 상당히 높죠. 삼성전자가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10%가 넘었습니다. 112% 올랐습니다. 예. 앞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690조를 넘었다라고 그랬죠. 우리 5만 원대 바닥 투자 시작하십시오. 5만 5천 원, 뭐 5만 원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2026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간다. 그죠? 네. 삼성전자가 뭐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전날에 뭐 자체 GPU, 그죠? 개발 소식도 있고 그래서 엑시노스 2600에 탑재한다. 그죠? 이것이 뭐 모바일 AP 여기 이제 확장해서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계속 올라서고 있죠. 지난 3분기 때 삼성전자 얼마였습니까? 12.1조였나요? 예,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망은 19조를 넘어서서 거의 20조 나오고 있고 내년도 100조가 넘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피크는 아직도 아닌 거죠. 파운드리에서 HBM 쪽에서 성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11만 원을 또 넘었습니다. 네, 전날에 굉장히 좋았어요. 자, 계속해서 보유한다. 그런데 두 가지죠. 첫 번째,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자, 목표가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2026년 상반기 어디까지는 계속 가져간다는 의견을 드렸죠.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군들. 자, 어제 뭐 가온칩스나 AD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하우스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 우리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9월 초에 올랐다가 대부분 박스권으로 숨고르기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조정 보인 이후에 야, 재료만 만들어지면 그들처럼 소위 어제 디자인하우스처럼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이런 흐름에서는 소위 소부장도 그리고 오늘 우리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 다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우리 20만 원대 삼성전자와 같이 바닥 잡아드리고 지금은 거의 60만 원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노무라에서는 88만 원 제시를 했고요. 이게 3분기의 영업이익이 11조대입니다. 11조대, 11.3조인가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6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도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뭐 재료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죠? 네, 어제 일단 투자 경고 지정 요건이 이제 완화가 되었다. 어떻게?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합쳐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곧바로 해제가 됩니다. 월요일 날 상당히 또 좀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자, 일단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요거 하나 한번 볼까요? AD 테크놀로지. 요건 이제 디자인 하우스예요. 뭐 사실 올해 상반기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1, 2위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얘기 많이 드렸어요. 이 시간 통해서. 근데 주가는 25,000원을 기준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스물스물 올려놓다가 어제 하루 만에 27%가 급등했습니다. 이걸 따라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디자인 하우스처럼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 소재나 뭐 장비단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순서가 올 거라는 겁니다. 순서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9월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가 대부분 숨고르기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기간 조정으로 약 뭐 1개월 발이나 좀 길게는 2달 정도 지금 거의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죠?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을 디자인 하우스 어제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서 팁을 좀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반도체 얘기는 하면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적 수상한 매집주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거는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투자 주체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투신 요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연속해서 쉬지 않고 매집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좀 추적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연기금이 이제 연속해서 매집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있습니다. 뭐 대한조선도 여전히 30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죠? 일단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온전선이 26거래일, 그 다음에 뭐 증권 쪽에서 신영증권, 교보증권도 좀 눈에 띄고요. S오일이 지금 16거래일, 그 다음에 금호석유는 14거래일, SL은 13거래일, SK 오션플래트는 13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거래일 연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은 주가가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최초 GLP 연계의 비만 치료제 에펙란타이드 이게 뭐 상업화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일단 뭐 동양인들에 잘 맞는다. 저는 한미약품이 이게 한번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만 원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 45만 원 정도 와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했던 건 야, 이게 이제 수급이 빠질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붙으면서 힘을 모을 거야 이런 거였는데 지금 61선 기준으로 좀 빠지지 않는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양안블록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근래 들어서 대부분 자금이 이렇게 좀 잠겨 있습니다. 들어오거나. 그죠?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사들 12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자, 요거 첫 번째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SK 오션플랜트가 사실 이번 주는 주가가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주가가 오르다가 좀 빠졌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지금 13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래 들어서 어떤 수급은 좀 명확하죠. 주가 빠질 때 계속 빠졌고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만점 나올 때
주가 변곡점이 나왔죠. 자, 이거는 뭐냐? 이때부터는 우리 계속 사들일 거야라는 신호라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들도 그렇고 계속 사들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관 투자들도 그렇지만 연기금도 보통 이제 바닥 투자 많이 하잖아요. 13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요것도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지금 11거래일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11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들인다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엔터 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하고 SM. 하이브는 지금 10거래일 연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29만 원에서 30만 원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그죠? 이것과는 좀 별개로 BTS 완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내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죠. 전 그것이 결국엔 35만 원 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바닥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 쪽은 여전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 10거래를 사들인다. 보통 이렇게 사들이나 계속 한쪽 방향으로 사들일 때는 중간에 좀 쉬는 날도 있지만 계속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나 투신이나 다른 쪽에서 같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뜨죠. 이런 식으로 뜨죠. 저는 35만 원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SM입니다. SM도 9일 연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도 당연한 매수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9일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SM이 근래 들어서 정말 주가 떨어질 때는 메이저 자금 계속 빠집니다. 계속 팔죠. 그러다가 바닥을 잡을 때 이제 스물스물 매수 자금이 들어와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약 2주 동안 쉬지 않고 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날에 좀 약하게 약간 매도가 나온 것도 있지만 연기금은 지금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고 있다. 9일 연속해서. 그래서 엔터 쪽은 SM 여전히 수급 좋고요. 하이브도 수급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가 한 8거래일 연속해서 좀 사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올 한 해 저희 국고초 5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년 연속 또 대상 수상의 영광도 여러분들 덕으로 좀 누리게 됐습니다. 그 감사의 보답으로 새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 좋은 성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